지훈의 말을 들은 에반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여동생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다. 나이가 차서 점점 다루기 어려워지고 소문이 날 듯하자 돈을 받고 팔아버린 인간 말종의 친척들. 그들을 평소 알고 지내던 범죄 조직을 통해 처리한 일을 그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리 그들을 해결하지 못해 자신과 자신의 동생들이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치가 떨릴 뿐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사건들은 누가 봐도 뻥이 에반스의 사주인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2년에 걸쳐 고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시키고 그 수령인을 본인들에게로 해주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그 집 자식들. 그들에게도 미안한 생각이 든 적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중국에서의 일을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 가면 다 해결되고 좋은 일들만 있으리라 생각했었던 에반스. 그러나 결국 그도 손에 묻은 피값을 치르는 날이 오고야 만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결혼도 하지 않고 돌봤건만 결국 자신의 남편을 대신하여 살인죄를 뒤집어 써달라던 여동생.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오빠에게는 필요 없으니 재산은 자기에게 달라는 큰 여동생. 새삼 자신의 인생이 외롭고 비참해지는 에반스였다. 세상에 이유 없는 사연은 없다지만 어쨌든 자신은 할 말이라도 있었다. 변명이기는 했지만 자신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결국 그 대가이기도 했지만 홀로 이 한국 땅에 와서 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새로운 지사장이 온다니 이곳도 곧 아웃이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뭐 100명 가까운 사람을 죽였다고.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돈을 벌고 자시고 하는 차원이 아니지 않은가. 이미 에반스 자신의 사연은 사연 같지도 않은 사이즈가 되어버렸다. 그의 혼란스런 얼굴을 보며 짐작했다는 듯이 지훈이 말을 꺼낸다. 저는 용병이었습니다. 유럽에 베이스를 둔 세계 최강의 용병 부대 블랙이글 소속이었지요. 뭐 그 뒤로 몇 군데 옮기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 그랬군. 군인이었어. 난 또 사람을 100여 명이나 죽였다는 말에 내가 엄청난 연쇄살인마의 심기를 거슬렸나 하는 생각에 긴장했다네. 흐흐. 심기가 좀 거슬리기는 하는군요. 원하신다면 한창 때 실력을 좀 보여드릴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 아서.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시게. 어쩌다 그런 곳을. 아니지. 내가 알 필요는 없겠지.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나한테 말하는 이유는 뭔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의 이유 그대로입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성이 좋은 사람도 어느 정도는 있지요. 그런데 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손에 피를 묻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로열사의 한국지사장 미스터 에반스가 비록 그 능력이 출중하지만 이 바닥에서 넘버원은 아닙니다. 따져보면 뛰어난 사람은 또 있지요. 서류상의 스펙적으로 보면 더욱 그렇고요. 그렇겠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설마 이 나라에 없겠나? 저는 극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수십 번 이상 넘긴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총으로 위협받은 적도 셀 수 없을 정도이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적도 많습니다. 사실 그때에 비하면 요즘의 일들은 심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죠. 말이 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가족도 친척도 없습니다. 형님도 크게 봐서는 저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래 많은 돈을 벌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도 태어난 이상 뭔가 이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잘 되더라도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할 생각도 없고 상황도 아닙니다. 형님도 비슷하고요. 내 생각대로 기획을 하고 사업을 운영해서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라는 차원에서 형님에게 이 자리를 제안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차원은 필요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올 금액이나 조건을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의회사에서 하시던 실력 그대로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여동생들을 구하려고 전력을 다하던 마음을 주시면 이 동생도 목숨을 바쳐 형님 편을 들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형님께 드리는 스카우트 조건입니다. 지훈의 말을 들은 에반스는 놀람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너무 좋게만 봤던가? 오늘 본 강지훈이라는 사람은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이다. 전쟁터에서의 군인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하겠지만
이렇게 사람을 많이 해친 것도 처음 들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행동과 내용도 상식적으로 함께하기가 불안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일체의 가식 없이 온몸으로 자신에게 돌진해오는 이 자세 하나만은 에반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크게 보면 에반스도 경영 컨설턴트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 똑똑하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곳이지만 여기서 만난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봤던 인간 군상들 중 최악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했다. 그리고 원래 에반스는 자신이 눈으로 본 것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좋은 소리나 나쁜 내용이라도 주위에서 하는 말들은 귓등으로 흘려왔다. 그러면 그동안 자신이 봐온 강지훈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졌다. 그가 말한 내용을 모두 지켰으며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돈만을 쫓지도 않았다. 조직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며 적이라고 생각되는 상대도 마지막까지 몰아붙이지 않고 일정 부분을 나눠 주어 후일을 대비했다.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출신 성분을 묻지 않고 모아 유력 정치인 집안의 자제나 케빈 오와 같은 인물에서부터 소위 밑바닥 건달이라 불리는 인물들까지 다양한 인재들이 모이고 있다. 당연하게도 얼마 안 되는 인원들이지만 하나하나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보고도 있었다. 일반적인 기업 관련 업무에서의 성공은 물론이고 한국 최고의 현금왕의 목숨을 건 머니게임에서 참으로 우아한 방식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고 보니 나이도 본인보다 10살 정도나 어리다. 나는 이 나이 때 어떻게 행동했던가? 이 정도면 대박 아니던가? 나오기 힘든 인물임에 틀림없다. 문득 생각해본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연봉 얼마다 받니? 이 자리는 내 건데 누가 오느니 이런 말이나 하고 있다. 홍콩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며 이 나라를 제패하겠다던 뜨거운 피와 열망의 에반스는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다. 생각해보니 한국에서 번 돈을 거의 쓰지 않은 것이 떠오른다. 내가 얼마 버는지 아는 여동생들이 맨날 돈 보내달라는 연락만 올 뿐이다. 돌아보니 서글픈 인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고 분명 더 큰 인물이 될 만한 사람이 스스로의 치부를 공개하며 에반스 자신을 원하고 있다. 누구와 싸워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강한 인물이 지금 자신을 진짜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조건을 보며 간을 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강지훈을 동생으로 삼고 싶다고 먼저 말한 사람은 에반스 자신이 아니던가? 생각을 정리하던 에반스는 마침내 결심하고야 만다. 먼 훗날 오늘의 결정을 크게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그는 강지훈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좋아. 좋아. 피가 뜨거워지는군. 이 에반스 자네와 함께하겠네. 자네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 위험한 길에 나도 동참해 보도록 하지. 형님 감사합니다. 아마 실망하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그 내용으로 진행. 조건은 상징적으로 연봉 1억 원으로 하고 대신 회사 전체 이익의 5% 정도로 하지.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를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가져가도 안 돼. 그리고 나도 낯을 돈은 충분하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지훈은 드디어 가장 어려운 목표를 완수했다는 내용과 함께 일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을 크게 느꼈다. 여러 루트로 조사해 본 에반스는 실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확보한 정보로 보면 그는 아직 자신의 실력을 전부 내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재들만이 모여 있다는 로열사에서도 최고 등급 인재 랭킹에 드는 인물이었다. 사실 로열사에서도 그냥 여기 있는 것이 편하기도 해서 적절한 수준으로만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훈을 만나면서 간만에 활력이 돌고 있던 상황이었다. 에반스가 합류하면서 지훈은 드디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케빈오는 천재인데다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전문가이기도 했으나 경영이나 CEO에는 맞지가 않았다. 전체를 아우르면서 상호협력을 해야 하고 여러 부서와 인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하는 일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지훈은 케빈오를 CTO로 에반스를 CEO로 임명한 다음 자신은 COO의 역할로 사업을 일으키고 계약을 따오는 일을 하기로 정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신이 한국에 없을 때에도 고집불통 케빈오는 물론이고
저 터프한 원상태나 집안이 좋고 개인적으로 출중한 대신 다루기 어려운 도세원 같은 이들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예반스만한 사람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 이건 그냥 궁금해서인데 나 대신 새로 오는 사람은 누구지? 자네가 추천했다면 보통은 아닐 텐데. 사실 웬만한 사람은 나도 다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뒤통수 맞을 줄은 몰랐거든. 이제 큰 힘이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풀어보지 그래. 하하, 박창석이라고 유엔에 있다가 이렇게 펀드사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뭐, 아니 그 인간을 왜 의열사에 추천을? 자네 의열사에 원한 있는 거 아닌가? 알고 계시는 듯하군요. 저도 이렇게 쉽게 답석 물 줄은 몰랐습니다. 이 양반이 미국의 탑 랭크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한 다음에 영국 시티에서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날려먹은 금액과 무너진 회사가 부지기수이죠. 그런데 일은 못하는 사람이 처세는 기가 막혀서 이 모든 상황 하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뒤집었었고요. 거기다가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자세히 조사해 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은 각종 사건들도 많은 인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내 자리를 뺏어서가 아니라 그런 인물을 왜 추천했냐는 거지. 그것도 그렇게 열심히 자네가 리포트까지 만들어서 말야. 지훈이 그런 에반스에게 웃으며 말한다. 형님, 형님이 거기 계셔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로열사 같은 헤지펀드 기업은 망해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의 말을 들은 에반스는 당황스럽게 그지없었다. 거참 섭섭한 말이로구만. 물론 나도 이 회사를 그리 좋아하는 것은 아니네만 그래도 내가 몸담은 회사인데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데? 금융 분야 최고 전문가이신 형님 앞에서 원론적인 내용을 장황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콜옵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점. 언론 매체의 광고비, 홍보비를 살포해서 교묘한 기사들을 만든 다음 공격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하는 일. 경영권을 확보해서 고액 배당하고 주요 자산 매각, 무상증자 등을 요구하여 시세 차익을 올리는 등의 행동들.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이게 경제적 하위 계층으로 계속 파급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규제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요. 이윤을 추구하는 건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 않나? 굳이 이쪽 업계만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야. 피해를 받은 직접적인 데미지도 문제지만 그 금액을 회수하려고 피해를 받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또 주위를 괴롭히고 쥐어짜게 됩니다. 하위층 수탈의 다단계화이자 악행의 연속이지요. 예전 대한민국에서도 TK텔레콤을 공격한 라이온펀드나 대한은행을 공격한 블루스타 같은 곳은 지금까지도 국가적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지요. 이러한 결과도 그렇지만 그 중간 과정이 훨씬 더 지저분한데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어쨌든 형님 같으신 분을 그곳에서 빼오는 것도 이번 목적의 한 가지란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흐흐. 그래서 그 이력서만 훌륭하고 가는 곳마다 회사를 망치는 사람을 잘 포장해서 우리 본사에 추천했다? 그런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로열사 본사에서도 그 정도 조사는 할 텐데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잘 처리했지? 하여튼 대단하네. 에반스의 칭찬을 들은 지훈이 잠시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은 뒤 말한다. 형님, 제가 형님 좋아하는 거 아시지요? 응? 어머 그래. 방법이 좀 거칠지만 나를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드린다는 게 왜 이리 많아. 말할 때마다 쇼킹해서 이제는 좀 겁나는구만. 형님 말씀대로 로열사 같은 곳에서 한국 지사장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나름의 평판 조회를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형님의 기본적인 능력과 스펙,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이뤄온 실적 등을 보면 교체의 요인이 전혀 없지요. 오히려 보너스를 더 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체가 되었다?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하기사 이젠 뭐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살짝 아쉬운 정도지만 그래도 회사에 서운한 점이 생기는 건 사실일세. 형님,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이번 일에도 당연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에 대한 평판 조회 누가 했겠습니까?
아니, 자네는 우리 회사 프로세스까지 알고 있나? 허참 대단하구만. 그래, 그게 누구? 설마. 지훈은 이제야 알았나 하는 표정으로 에반스를 바라보며 말을 잇는다. 공식적으로는 형님과 SSL 유통권으로 처음 접대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더 양념을 쳤지요. 나 SSL 출신의 현 대한건설 대표이사인 강지훈이 귀사의 에반스 김과 원수 관계이니 이참에 힘을 합쳐 몰아내자. 이런 식으로 미끼를 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물더군요. 이제 아시겠지요? 그 인물이 누군지. 에반스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로비의 대상은 보나마나 자신의 매제인 여동생의 남편. 여동생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온 것이 대학 후배이기도 한 그였을 때 얼마나 말렸던가. 대학 시절부터 묘하게 긴장관계를 가져온 사이. 능력은 뛰어나다는 평가지만 사람됨이 편협하고 소심하며 한 번 가진 원한의 감정을 절대로 잊지 않는 잔인한 인물이다. 다만 생긴 게 말쑥하고 소위 말하는 피지컬이 좋아 학창시절부터 상당한 인기를 구가한 플레이보이이기도 했다. 평생을 고생한 여동생이라 결국 그 고집을 꺾지 못해 허락해줬지만 결국 그 녀석이 들어옴으로써 에반스가 힘들게 모아온 재산 그리고 그의 잘못을 덮어쓰고 좌천 비슷하게 한국에 와서 망가진 그의 커리어 등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본 에반스였다. 그런데 그저 둘이 잘 살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먼 한국 땅까지 와서 조용히 살고 있는 나를 밀어내. 아니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생각해보면 에반스의 인생도 평온하지 않았었다. 어린 나이에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식당 말단으로 들어가 하루 서너 시간 자며 옥사당하던 시절부터 출발했던 그였다. 홍콩의 최고 명문가 자제들로 구성된 홍콩대학교에서 수석을 하면서 받았던 시기와 질투, 모멸감들. 거지 같은 신분 출신의 엘리트인 자신들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다고? 부정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동기들 부모들이 담당 교수들에게 찾아오던 때도 있었다. 그런 갖은 고생 끝에 미국에 가서도 두 동생을 데리고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 역시 독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던 여러 회사 오너와 경영진들을 해임시키고 회사를 해체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는 회사의 비밀스런 프로젝트들, 무덤속까지 가져가야 할 그 더티한 일들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완성했었다. 자신에 의해 해임된 공장 책임자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직도 뇌리를 떠나지가 않는다. 해고되고 얼마 후 자신의 딸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기 위해 손에 익지 않은 야간 공사 일을 하다. 그 책임자가 사고로 죽었을 때도 그는 양심의 가책을 억누르며 다음번 회사를 해체하는 일을 했었다. 그렇게 너희들을 위했고 여동생의 남편이라고 너를 위해 다 덮어쓰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결국 나를 이렇게 몰아내는구나. 그래, 네 남편이 한 결정적인 실수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있는 게 불편했겠지. 회상에서 돌아온 듯한 에반스가 괴로운 듯한 표정으로 말한다. 자네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방식이 정말로 거칠군. 그래, 이렇게 하면 설마 내가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가?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말야? 아닙니다. 확실히 무리가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말을 돌려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진행한 방법으로 루열사의 한국 지사장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형님은 법률적인 문제의 책임자로 몰려서 더욱 큰 고초를 겪게 되셨을 겁니다. 이는 저도 사전에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진행 중 새로 알게 된 내용입니다. 현재 아이팩 지역에 문제가 된 루열사 담당 회사들의 회계 분식 게이트 사건. 여기에 연루되어 주가 및 매각가 하락의 책임으로 일본 지사장과 한국 지사장을 몰아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리라 봅니다. 지난번 일본 지사장이 물러나게 되었고 이번에 자연스런 교체로 형님이 퇴사를 하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즉 원래 저는 형님을 강제 퇴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작전을 짠 것인데 본의 아니게 형님이 프라이드에 상처받는 일 없이 퇴사하시게 되는데 도움을 드리게 된 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군, 내 동생과 매제라는 녀석의 입장에서도 내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법적 책임을 지는 사건을 엮이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레 더 좋은 사람으로 교체하는 형식으로 했다는 얘기구만. 허허. 참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군 그래. 지훈이 분노 반 회한 반의 에반스를 위로하며 말을 잇는다. 형님.
그래도 형님은 화를 낼 식구라도 있지요. 저는 이 세상에 제 몸뚱이 하나입니다. 이번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형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형님 스스로의 인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아이까지는 혹시 없을 수도 있지만 인연이 되면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형님 동생이 되겠습니다. 저 강지훈이가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한 번 말해서 지키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형님이 허락하신다면 지금부터 형님의 친구는 나의 친구, 형님의 적은 나의 적입니다. 지훈의 지금까지의 과정 설명과 각오를 들은 에반스는 결국 마음의 각오를 굳혔다. 사실 이 위험한 녀석을 한 번에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어쨌든 자신의 능력이나 돈만 빠먹으려고 접근했던 지금까지의 인간들과는 차원이 달랐던 것이다. 한마디로 내 전부를 줄 테니 너의 전부를 내놓아라는 이 방식. 에반스가 가장 신뢰하지 않고 싫어하기까지 하는 이 예측 불허의 감정적인 공격에 결국 그는 이기지 못하고 감동까지 받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 참고로 형님 대신 새로 오는 사람의 연봉 베이스는 120만 불이라고 하네요. 인센티브는 7%. 대략 현재 형님보다 30% 정도 상승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 그 사람한테 그렇게나 챙겨준단 말이지.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어.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로열 한국지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핵심 인력들 좀 데려올 사람 있으신가요? 하긴 어차피 나가게 되니 감 나가는 친구들 챙겨오라는 말이구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직군하고 처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 앞으로는 형님이 결정하시게 될 문제지만 일단 현재는 제가 책임자니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전략기획, 소프트웨어 이 두 분야 인력이 가장 필요하고요. 차후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대우가 좋은 만큼 많은 인력을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략기획과 소프트웨어 각각 2명 정도가 채용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생각해 두신 사람이 있으신가요? 에반스가 잠시 사람들을 떠올려 보더니 대답한다. 로열사의 우수 인력이야 많지. 일단 나랑 오래 손발을 맞춘 전략기획 파트너 임원 급 1명과 AI 연구 용역을 주로 하는 2명이 우선순위일 듯한데 그래도 뭐 맡길 일이 있어야 제안을 해볼 거 아닌가? 이들이 새로 간다고 하면 추진할 사업은 있고 네, 사실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약산업과 화학산업에서 검증된 물질의 2차 특허를 AI로 진행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말이 어려운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히 말해보시게. 지훈이 이번에는 휴대용 단말 탭을 꺼내어 각종 자료와 함께 설명을 시작한다. 기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산업을 보면 어떤 신약을 만들 때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1상은 독성평가 단계, 즉 아직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약이 사람 몸속에 들어갔을 때 최소한 위험하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이지요. 그리고 2상은 효능평가, 건강한 사람이나 해당 증상이 약하게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를 보는 거지요. 마지막 3상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혀서 해당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인종별, 국가별, 남녀노소별 등으로 나눠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제약산업의 기본 임상 단계는 나도 대략은 알고 있다네. 그런데 그게 AI 소프트웨어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에반스의 질문에 지훈이 싱긋 웃으며 대답한다. 한마디로 현재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약품을 저희가 모두 새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